요즘 한국에서 경제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위기라는 단어에서 오는 불안이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불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불안의 정체를 차분하게 그러나 깊게 하나씩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환율입니다. 원화가 약해지고 있다는 말,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 약세가 얼마나 위험한가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한국 정부와 국민연금은 환율 문제를 관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메시지를 내며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드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각 기관이 각자의 논리로 각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는 환율을 단순한 시장 변수로 보지 않고 국가 차원의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수익률 관리 차원을 넘어 시장 안정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공식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두 움직임이 같은 시점에 나타났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율 방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결국 돈 풀어서 막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대응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무작정 외환 보유액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주고 자본의 흐름을 조정하며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건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역할은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그 자금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주목합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해지와 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건 외국 자본에게도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통제 가능한 범위로 보고 있다. 이 한 문장은 수천억 원의 자금 이동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안정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멉니다. 미국은 금리 정책을 아직 완전히 풀지 않았고 글로벌 자본은 위험보다 안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달러가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통화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질서 있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치하지 않는다. 이건 국뽕으로 소비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영 능력의 문제입니다. 국가 경제는 방향성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전에는 환율 문제가 생기면 책임 공방이 길어졌고 정책 신호는 늦게 나왔으며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문제가 감지되자마자 해석이 나오고 방향이 정리되고 행동이 이어집니다. 이건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환율 뉴스가 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은 막연한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안은 정보 부족에서 나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원화가 약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약세가 관리되고 있느냐입니다. 관리되지 않는 약세는 위기입니다. 관리되는 약세는 조정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는 오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상승이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번지느냐 아니면 완만한 조정으로 흡수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 이 모든 영역에서 충격이 한 번에 터지지 않도록 완충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정책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지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응은 단기 이벤트를 넘어서 장기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단기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바라보고 움직입니다. 그 기관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 문제를 단기 소음이 아니라 구조적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을 무질서하게 겪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단계 더 깊게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장도, 불황도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환율은 경제 지표이기 전에 신뢰 지표입니다. 사람들이 이 통화를 얼마나 믿는지, 이 국가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얼마나 믿는지의 결과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차분하게 봐야 할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개인에게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위험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불안해하는 것, 그리고 아무 근거 없이 낙관하는 것. 그 사이에 가장 현명한 위치가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국가가 어떤 수를 쓰고 있는지 알고 그 위에서 자신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 핀플루언스는 공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찬사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이 하고 있는 대응이 무능도 방치도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운영이고 관리이고 실력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른 채 불안해하는 사람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깁니다. 구독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 경제가 중요한 조정을 겪는 시기에는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항상 유리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핀플루언스. 우리는 한국 경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잘하고 있을 때는 확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동시에 움직였다. 핀플루언스. 우리는 한국 경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잘하고 있을 때는 확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